네, 안녕하십니까. 코비 리서치 센터의 김민승입니다. 사실 지금 국내외 최고의 스테이블코인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깊은 내용보다 좀 넓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돼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하나로 모아보면은 스테이블코인이 뭔데 이렇게 난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구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기술적으로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빠르고 넓게 좀 얕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크립토 시장 동향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가 내러티브를 다 잡아먹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무적인 어둠션, 비트코인 이제 국가나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전략 준비 자산,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요즘은 지금 이더리움이나 리플 트레저리 전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페이먼트 어둠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달 트럼프가 취임 이틀 만에 준 행정명령이 어떻게 보면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촉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CBDC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이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얘기가 조금 나왔었고요. 2024년 7월 달 내시빌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규정을 만들 건데 업계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취임 당일날 SEC가 크립토 TF 만들면서 그거를 보여줬죠. 3월 달에는 이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과 비트코인 이제 디지털 자산 비축분에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왔었고요. 지금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륙 허가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 날까지 있었던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크립토 차르가 뭐라 그랬냐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게 달렸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주정부들은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2개의 주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에 지금 법안에 사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들도 트레저리 전략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러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49만 9천 개 가지고 있었는데 5월 26일 날 58만 개고 그 이후로 또 몇 개 더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을 따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크립토 차르가 했던 이제 기자회견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디지털 황금 시대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 US 달러 도미넌스와 국채 수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 국채 관련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활동과 금융 혁신을 이끌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립 서비스 아닌가, 그냥 좋은 얘기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하원 상업의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의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딱 눈치를 채고 크립토 러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OCC에서는 미국 은행이 가상자산 진출을 허용해도 된다고 3월달과 5월달에 명시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림자 규제로 인해서 허용이 안 됐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OCC가 자 이제 미국 은행들 가상자산 사업하셔도 됩니다라고 2번에 걸쳐서 명시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SEC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일드 베어링이 아닌 이상 SEC 관할 아니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단속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채 토큰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터드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났더라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문페이 같은 업체들 다들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고 있고 메타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그들 말로는 정치적 암살로 인해서 좌초됐던 리브라 프로젝트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데 방금 제 발표 전에 김종순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인데 그분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민간에 계셨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백악관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헤드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트리핀 딜레마는 그 김 대표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축통화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자니 구조적 적자가 생기고 적자 해소하려고 하니까 달러 패권이 축소가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은 또 국채 발행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브릭스가 미국 채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5년 2월 달에 크립토 차례가 한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과 국채 수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채 관련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활동과 금융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이고 구조적인 페인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 2022년도까지는 이 그림이 유행했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암호화폐 담보, 무담보. 근데 무담보는 우리 잘 알다시피 테라루나가 망하면서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법정화폐, 암호화폐 담보가 지금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USDT가 1등입니다. 이 USD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냥 만들어 봤을 것 같아요. 왜 코인 가격은 자꾸 바뀌냐? 가격이 고정된 건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어 봤을 텐데 그 당시에 바이낸스라는 지금까지도 현재 1위인 거래소가 거래를 시작했죠, 그죠? 근데 바이낸스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서비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달러 입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 도구로서 USDT를 어돔션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추정인데 실제로 바이낸스랑 USDT의 거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가는 걸 봤을 때 아마 USDT는 바이낸스의 확장을 타고 어돔션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뭐 다들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USDT는 2014년도에 도입이 되고 제한이 되고 15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 다이나 USDC 같은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생겼고요. 페이스북은 생기려다 망했고 테라가 생겼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미카가 들어왔고 25년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규제 법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역사의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USDT의 준비금 의혹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CFTC가 테더사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17년도에 준비금 부족 의혹 나오고 29년도에 뉴욕 검찰청이 니네 테더 준비금 74%밖에 없네를 찾아내고 걸어버렸어요. 21년도에 겨우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준비금이 중요하다, 준비금이 투명해야 된다, 준비금이 없으면 위험하다라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준수한 USDC, 서클사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따르다 보니까 준비금에 대한 현금성 자산 압박이 심해졌고요. 마침 그때 2022년도에 테라루나가 망합니다. 그리고 테더사의 준비금 의혹도 계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미카 법안도 2025년에 통과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나 규제 당국이나 업계에나 어느 정도 상식이 된 거죠.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스테이블 코인 현황은 잘 아실 겁니다. 뭐 2,200억 불 이상 발행이 되었고요. 발행량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7천억 불 정도 한 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USDT나 USDC를 빼더라도 뭐 비들이나 벤지 이런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과 국채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터키, 브라질 이런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어둉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의 핵심은 국채라고 봅니다. 2024년도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산 국가들을 이제 순위를 세워봤더니 테더가 7위예요. 보시면 케이맨,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싱가폴, 영국, 그 다음에 테더입니다. 국가 단위로 국채를 사 모으고 있는 거죠. 2024년 말 기준 테더가 발행한 이제 그 재무 보고서를 보니까 자산 사이즈가 1,500억 불이고요. 코인이 한 1,300억 불 정도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얘네가 거의 10% 정도 돈을 벌어요. 137억 불을 벌었고 그 중에 반을 4분기에 벌었대요.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는 돈이 된다라는 것을 테더가 아주 명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말 기준 945억 불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만 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해 2023년도 기준 120명짜리 테더가 26,000명짜리 블랙락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채와 국채에서 나온 이자가 워낙 중요해졌기 때문에 법정 화폐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 자산으로 국채를 취득해서 이자를 테더처럼 다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 이자를 보유자들에게 나눠주느냐 등등으로 이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미국 재무부의 컨설팅을 하는 그룹에서 만든 건데요. 예금 토큰, 그리고 MMF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채로 돌아가겠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국 국채와 레포 같은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압박으로 인해서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그 리저브를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여전히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준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제 USD가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요. 미카 규정상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의 60%가 유럽 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발행량과 동량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USDT 준비금의 현금성 자산 비율이 85%고 이 중에 미국 단기 국채가 76%입니다. 즉 최소 15% 정도는 규제 미준수 준비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지금 뭐 오늘도 뭐 클러처가 뭐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마찬가지로 1대1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 그 규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즉 테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유럽 서비스에서 테더를 상폐를 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 그러니까 점유율의 64%가 테더인데 이 테더에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규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후발주자들한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겁니다. 1위 업체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구 지금 후발주자들이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서클사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예치되어 있는 USDC에 대해서 4.7%까지 APY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국채 이자보다 높은 수치예요. 페이팔도 질 수가 없죠. 페이팔 지갑이나 벤모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3.7% APY 이번 여름부터 준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후발주자들이 경쟁을 하는 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인베이스랑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AI와의 통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AI 쪽에서 가장 지금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에이전틱 AI라는 것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직접 돈을 주고받고 서로 투자를 하고 빌려주고 받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AI 에이전트 궁합이 굉장히 좋죠. 지갑만 연결해 놓으면은 신분증이나 무슨 뭐 은행에서 허락받을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페이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팔은 제가 알기로 쇼핑 에이전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도 자사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통합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소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크립토 드라이브 지금 행정부랑 입법부가 다 걸고 있죠, 그죠? 10년간의 신뢰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 준비금 의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오죽하면 나이지리아나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USDT가 달러를 대체한다는 믿음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더사는 USDT가 돈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근데 그 USDT에 지금 규제 리스크가 닥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지급 결제업에서는 미국 내의 규제 환경 개선과 함께 이제 많은 후발주자들이 뛰어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러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거래소 소속이다 보니까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트코인 전략준비 자산, 비트코인 매수 계획 발표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비트코인 액트가 어떻게 입법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 주시. 어제 지금 갑자기 텔레그램 쪽에서 중국 정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홍콩에 있는 어떤 거래소로 옮겼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제가 이 자료를 만든 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시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더리움과 XRP도 좀 트레저리 전략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은행, 시중은행 자유저축예금이 2%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코인베이스나 페이팔에 가지고 있으면 3%에서 4% 정도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저축수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신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등장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아침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냈고요. 국내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디파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